노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오늘 출간되는 회고록 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회고록에서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미국에 자신의 아들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그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을 했다. 주택을 구입한 사실 자체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주택을 미국에 구입한 사실은 확인을 했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그래서 권양숙 여사도 다시 불러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미국 주택 구입 사실 등을 밝히기 위해서 2009년 5월 24일 부산지검으로 권양숙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만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충분히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했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명이란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은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할 것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가야 할 현안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은 당시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책 회고록에 이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대통령은 나를 보는 것조차 면목 없어 하셨다. 이런 주장들을 같이 덧붙이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은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이인규 전 부장이 주장을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변호 전략이 없이 막무가내로 검찰을 비난했다. 이게 이제 저 책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 이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는 검찰에게 어떠한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과 접촉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지도 않았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재판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검찰의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 전에 검찰과 접촉을 해서 어떤 수사 기록을 보자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는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이인규 전 부장의 주장이 맞다라고 보이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견서도 한 장 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떠한 조사를 받고 있고,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의 혐의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의견서를 한 장도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물론 어떠한 연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의견서 내자든지, 제가 구체적인 연유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검찰인 이인규 전 부장의 입장에서는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변호를 제대로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의견서 부분은 아마 이제 최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검찰의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닙니다. 보통 변호인 의견서는 검찰 사건이 종결될 무렵에 보통 이 수사에 대해 이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 반박 내용을 보통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당시에 이게 수사 초기나 아마 중반이나 될 정도로 저는 아직 수사가 과정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 측에서는 혐의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찰이 어디까지, 그다음에 어떤 혐의로 어떤 범죄까지 다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전반적으로 총해서 이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여요. 그걸 가지고 이인규 전 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변호인으로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좀 그 부분은 본인이 검사만 해서 변호인 입장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어찌 되었건 간에 이런 책 내용이 마무리가 된 내용이 아니에요. 당시에 수사 검사로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 지득한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법원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이다. 그러면 공표를 하더라도 내용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게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일단 수사 과정상에서 본인이 취득한 공무상 비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어떠한 죄도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에 와서 본인이 나는 대한민국 검찰이었다라고 하는 검사였다라는 것이 과연 정말 본인이 이 책에서 쓰고 있다시피 후배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저는 이런 부분 선배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은 아닌가라는 비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책이 출간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책을 사서 보면서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인규 전 부장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문계 인사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최재성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참 비열한 검찰 출신 이인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안 했잖아요. 검찰 왕국이 됐거든요. 대통령까지 검찰 출신이니까. 여기에 이인규라는 사람이 편승을 해서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이 소위 말해서 머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사자를 죽음으로 몰게 된 한 원인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인면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최재성 전 의원은 지금 이렇게 비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책 내용을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접했을 것 같은데 메시지는 아직 내놓고 있진 않더라고요. 예. 내놓겠습니까? 저는 내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짧게 그때 회고록 쓴 것처럼 굳이 가야 할 현안도 없었고 나를 보는 것조차 몇 명 없어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일 여기에 의견을 낸다거나 입장을 낸다거나 참전을 하는 형식을 택한다면 이게 굉장히 확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진영 대결로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점은 분명해 보여요. 그 당시에 이제 노 전 대통령 혐의 몇 가지가 확인됐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사실은 아무도 여기서 방어권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유일하게 낼 수 있는 분이 이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낸다면 파장이 너무 클 테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회고록은 회고록대로 그냥 여기서 말하자면 그거로서 보는 사람의 해석의 영역으로 놔둬야지 이게 정치권으로 가는 순간 제가 보기에 이건 파장이 만만치 않은 화약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혔다라면서 잘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민주당은 반대의 목소리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용기 있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밝힌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자, 반면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합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회고록을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려대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입니다.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것이고요. 정치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자, 그래서 노무현 재단에서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 그리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수사 기록이 공개될 수도 있다. 혹시라도. 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하다. 친노 친문 측은 왜곡이고 폄훼고 2차 가해다라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9년 6월 12일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영구 보존 기록 지정을 해놨다. 그래서 결국 영상 기록물 CD를 첨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부가 됐다는 얘기는 CD가 있겠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녹화를 해둔 그 영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불기소 사건 기록은 피의자를 비롯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신청해야 열람할 수 있다.
공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공개가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최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수사 기록과 관련된 공개의 진실 공방은 어떤 내용이냐면 과연 이인규 중수부장이 하고 있는 얘기가 사실이냐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사자 명예훼손 얘기도 나오는데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일반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 우리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는데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만 얘기해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실 공방에 지금 수사 기록이 공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보존 사무 규칙에 따라서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단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명예훼손이라든지 사생활 보호 위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개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것은 검찰에서의 조사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끝나지 않은 재판 기록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검찰이 그 당시에 그 피의자였던 사람에게 조사하고 질문한 답변한 내용이지 그것이 사실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사 네. 공개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공개가 진실 공방에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진실 공방을 더 키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으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이 아직까지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